내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금 나온 이 노래 각자 들어보시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노래까지 들으니까 저희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하루에 사실 커피 한 잔 이상 마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커피나 차가 우리 몸에 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한 건강 전문 매체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커피와 차가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세 잔의 커피와 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2% 그리고 치매 위험은 28%가 낮았다고 하네요. 물론 이 커피와 차가 누구에게나 유익한 건 아니겠죠. 위장에 좋지 않거나 또 임신부의 경우에는 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급행버스가 다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이 양주에 만들어집니다. BRT 노선으로 교통 개선은 물론 GTX와 연계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일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10곳에 아파트 11,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급행버스가 다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이 양주에 만들어집니다. 지하철처럼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BRT 노선으로 교통 개선은 물론 GTX와 연계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이 기대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중앙 차로를 통해 지하철처럼 일정 시간을 지키며 달리는 간선 급행버스 BRT.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BRT 노선이 드디어 양주에도 건립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에 양주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양주 덕정 남방 BRT 노선은 덕정 삼거리에서 옥정로를 거쳐 외미 교차로까지 11.8km 구간에 건립됩니다. 덕정 남방 노선이 결정된 것은 차로가 넓어 중앙버스 차선을 만들기 용이한 데다 GTX-C 노선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GTX-C 노선 종점에 환승 거점 정류소인 덕정역하고 양주역을 연결하는 BRT 사업을 건설하면 시설별 상호 연계로 많은 시민이 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BRT는 주요 간선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져 버스 통행 속도가 일반 버스보다 1.5배 정도 빠릅니다. 또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과 버스 우선 신호 체계, 환승 터미널을 갖춰 정시 도착은 물론 수송 능력에서 도시 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립니다. BRT 노선에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건설비도 도시철도의 10분의 1이고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비 100억 원 등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GTX-C 노선과 전철 7호선에 이어 BRT 노선까지 양주시의 교통 인프라 확증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양주시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이 확정되면서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주시 대중교통과의 대중교통팀 전미정 팀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자, 팀장님 먼저 이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BRT 노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BRT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서 통행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시스템으로서 적은 건설 비용으로 지하철의 장점인 정시성과 수송 능력을 버스에 적용시킨 신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의 장점을 버스에 적용한 신교통수단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국토부 수정계획에서 양주 내의 BRT 노선은 어떻게 확정된 건가요? 덕정 남방 BRT는 덕정 상거리에서 외미교차로까지 총 11.8km를 연결하며 내년부터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거쳐서 24년 착공, 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계략적으로 400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25%인 1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예, 이번 사업이 양주시 발전과 편의는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BRT 건설이 완료가 되면 단시간 내에 GTX 덕정역과 양주역 접근이 가능해져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으로 교통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양주시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는 광역버스 신설 및 시내버스 증설 등 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교통 도입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대중교통과 전미정 팀장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1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국내 신규 환자의 7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735명으로 지난 16일 기록한 최다 기록보다 약 300명이나 많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급증으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는 것. 하루 동안 서울의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4%로 남은 중환자 병상은 47개뿐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측 범위보다는 상당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지금 3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비중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상회복 이후 요양시설과 시장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 동작구 시장에서 53명이 집단 감염돼 총 69명이 확진됐고 송파구 시장에서도 4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6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동구 병원에서도 8명이 추가 확진돼 총 189명이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본격적인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 고령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 접종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시민 950만 명 중 80%가 2차 접종을 끝낸 가운데 1차 접종률은 83%, 추가 접종률은 4.1%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4명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도내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 9월 24일 1,102명이었는데 60일 만에 종전 기록보다 82명이 더 발생한 겁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2.3%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떨어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1.2%를 기록해 나흘째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8%로 전날보다는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오늘 4,000명 넘었대요. 전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죄송하지, 그지? 그렇지만 일반 저 같은 시민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하는 데가 병원인데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가족들은 좀 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 우울감도 있고 애들이 굉장히 활동적인데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니까 그런 게 좀 너무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TV를 보든지 그러면은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긴급 멈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희망적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자꾸 퍼지니까. 저는 멈추기보다는 이제 국민 경제가 갓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화해야 되겠죠. 더 확산되면 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2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넘어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전에 그치 그래 해도 자꾸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퍼주니까 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분들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규제가 계속되면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도 알고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것도 알지만 확진이 나면 사람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서 규제를 하고 확진자를 줄여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일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재개발 9곳과 재건축 1곳 등 모두 10곳인데요. 재개발 사업 9곳 중 가능 2구역과 장암 4구역은 지난 8월과 7월 준공됐습니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용현 주공아파트는 지난 2018년 착공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었던 단독과 빌라, 연립주택 등 모두 6,800여 세대가 허물어지고 고층 아파트 11,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복지시설 2곳의 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두 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부정 사용 금액은 모두 2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9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수사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14건,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4건, 약사 면허 대여 1건 등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자격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